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역할을 한 러시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을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테러 지원국인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았다는 점이 법안에 적시됐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15일 재발의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진 샤힌, 리처드 블루멘탈,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마르코 루비오, 탐 틸리스 의원 등 6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한 이 법안은 바그너 그룹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바그너 그룹과 바그너 그룹의 대표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활동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국익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의 명령에 따라 군사행동과 체제 전복적인 작전을 벌이는 자칭 민간회사 바그너 그룹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위 국가단체나 비밀 요원들에 의한 계획적이고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폭력인 테러리즘에 관여하는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바그너 그룹을 테러 단체로 지정해야 하는 근거 중 하나론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 활동이 적시됐습니다. 바그너 그룹과 그 산하 단체들은 테러 활동을 저질렀거나 그런 활동을 했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2년 3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살해 시도, 2022년 12월 처음 알려진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수송 수령 등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은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바그너 그룹을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목하고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대표를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성명을 통해 푸틴의 정당한 이유 없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그너 그룹 때문에 치명적으로 됐으며 이 용병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뤄진 무수한 만행들과 연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커 의원도 성명을 통해 푸틴은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멈추지 않는 불량배라고 비난하고 바그너 그룹은 그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악랄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또 전 세계에서 만행을 저지른 바그너 그룹과 이를 지원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현행법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코닌 상원의원이 15일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개정안으로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개인 등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혹은 단체 등록에 관한 규정에서 우려 대상국인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는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 등 해당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할 경우 예외 없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정식 등록해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의회와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국방백서가 평가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 20kg 증가는 북한의 지속적인 원자로 가동에 따른 결과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16일 한국 국방부가 이날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2016년 국방백서 때부터 2020년 국방백서까지 50여 킬로그램이었지만 2022 국방백서에서는 20kg가량 늘어난 70kg을 보유한 것으로 재평가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016년 이후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2년 더 영변 핵시설을 가동했으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이어진 2021년까지 가동을 잠정 중단한 기간 동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서 이때 플루토늄 20kg을 추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플루토늄 못지않게 핵무기 제조에 중요한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량이 플루토늄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 한국의 국방백서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량과 시설 규모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년마다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의 하나로 북한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뒤 16일 공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부터 2년마다 제출되는 보고서로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기구는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해 보존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목격자 등 517명에 대한 면담 기록과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입수한 원문 정보, 보고서, 지도, 법원 문서, 영상, 오디오 녹취록 등을 자체 보존소에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형사상의 책임 규명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상의 책임 규명과 관련해 한국에 잠재적 피해자가 많다면서 범죄가 자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한국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유리하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 다음 단계로 보편적 관할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국가 등 회원국 간 교류를 촉진해 형사기소를 시작하고 모든 법적 제약을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 모범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임규명 증진 방안의 하나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이 부과한 대북 인권 제재를 제한하고 다만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지 않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 권고문에서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또는 다른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책임 추궁 등 이를 끝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에는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국제재판소 설치 혹은 다른 비슷한 메커니즘 등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 개막하는 52차 정기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은 이를 토대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국제 탈북민 연대 등 세계 탈북민 단체들은 16일 영국 런던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등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은 대규모 아사자를 낸 고난의 행군의 주범 김정일의 생일을 성대하게 기념하며 세습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지난 8일 열병식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를 과시하고 미사일 도발로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독재자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먼저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개설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조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 때문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 주요 7개국 등 11개 나라 가운데 9개 나라 국민들의 대북 위협 인식도가 전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포럼 뮌헨 안보회의가 최근 공개한 뮌헨 안보 보고서 2023에 따르면 대북 위협 인식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응답자의 67%가 북한의 위협을 인식했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3%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어 응답자의 52%가 답한 미국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캐나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북 위협 인식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30%의 중국이었지만 전년보다 북한을 위협으로 보는 인식 증가폭은 20%포인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86발의 기록적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새로운 핵실험 준비 정황, 지난해 9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등을 대북 위협 인식도의 증가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